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조조 올해와 닌겐모 야메르죠. 조조의 기묘한 모험 설명의 일부 팬텀 블러드입니다. 이제 조스타 가문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오사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오사마는 정말 그 부가 계속 이어지면서도 계속 등장하고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부를 안 볼 수는 없어. 그리고 이 모든 부를 한번 쫙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부를 보면은 또 이게 그 감정이 또 남달라요. 조조에서는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조조의 그 메인 주제가 인간 찬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찬가야. 그래서 그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정신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조조에는 뭔가 그 황금의 정신이란 거는 뭔가 이제 정의롭고, 진짜 정의롭고 뭔가 남을 이렇게 돕고 그런 되게 고귀한 정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황금의 정신이라고 조조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거가 이제 일부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정신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나중에 부 같은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참 감회가 새롭고 좋습니다. 그냥 이 조조 세계관이 나도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튼 전설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비오는 어느 날 조나단의 아버지인 조지 조스타상이 그 마차 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갓난아기였던 조나단은 그 엄마를 잃게 돼요. 이제 조나단 아버지도 여기서 부상을 당하셔갖고 이제 마차에서 퉁 튕겨나와갖고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나가던 이 황리 아저씨, 이 아저씨 때문에 디오와 조스타 가문의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아재의 이름은 나리오 브란도, 디오의 아버지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아기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쓰러져 있는 조스타상 앞니 뽑아갖고 팔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인성이 좀 개 터졌어요. 제가 캡처는 안 했지만 이 와중에 조스타상 그 손가락에 있던 반지도 빼갖고 지금 훔쳐간단 말이에요. 이제 앞니를 파밍을 하려고 가는 순간 이제 조스타 씨가 눈을 이제 떠요. 근데 조스타 씨는 너무 신사였어. 그러니까 너무 신사셔가지고 누가 자기를 등쳐먹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 그래갖고 이 다리오가 자기를 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때를 놓치지 않고 다리오는 이제 자기가 구해줬다고 구라를 쳐요. 그래서 이제 신사 조스타 씨는 다리오한테 은혜는 꼭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디오와 조스타의 악연이 시작이 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이제 따가닥 굴러가는데, 근데 이제 작중에서 그 디오가 최고의 미남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브란드 아들이 디오인데 디오가 최고의 미남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 여자 막 다 반하는 미남인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못생겼죠, 근데? 너무 못생겼어. 마음을 못되게 써서 얼굴이 박살이 난 건가? 근데 마음은 디오사마가 더 못됐을 수도 있는데. 뭐 어머니 닮았나 봐요. 아무튼 자, 이 친구는 이제 우리의 주인공 조나단 조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중에서는 조나단 조스타잖아요. 그래서 다 조조라고 불러요. 그 옆에 이 갱얼지는 조나단의 친구 데니, 조조의 친구 데니고요. 이제 조조는 그 어머니를 완전 갓난아기 때 여의였지만 그래도 밝고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약간 매너는 없어. 그러니까 애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얘는 착하거든? 근데 살짝 그 그런 신사로서의 매너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막 그지 왕초처럼 막 우걱우걱 먹고 이래서 아버지한테 좀 혼나고 그래요. 근데 뭐 애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디오사마. 디오사마는 그 병색이 짙은 아버지와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요. 다리오가 지금 병에 걸려갖고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승질이 장난 아니어갖고 막 디오한테 술 사오라고, 약 살 돈 있으면 술 사오라고 막 깽판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 다리오가 막 남 그렇게 등쳐먹고 살았는데도 디오는 이제 가난해서 좀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요. 막 술집에서 막 체스에서 어떤 아저씨 이기는데도 막 얻어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오사마 눈에 도끼가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이제 에리나인데요. 에리나 펜들턴. 그러니까 미리 스포하자면은 이 소녀는 미래 조나단의 와이프가 돼요. 근데 지금 동네 양아치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에리나 인형을 뺏어가지고 인형 옷 맡겨볼까? 막 이지랄 하면서 막 에리나한테 패드립도 치고 그래요. 뭐 니네 아빠 돌팔이 의사인데 돈은 잘 벌더라? 막 이러면서 패드립 치고 그러는데 에리나 그냥 막 울고만 있어. 훌쩍훌쩍 막 울고만 있는데 그때 이제 멋있게 조나단 랜딩. 그래서 조나단이 기사도 미쳐가지고 야메로! 이러면서 등장을 해갖고 몸통 박치기를 해요. 근데 2대1이잖아. 그래갖고 발려요.
그냥 떡이 되도록 맞아. 떡이 되도록 맞는데 이때 조나단이 그 피떡이 돼갖고 그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피를 닦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손수건에 조나단 조스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애들이 그 양아치들이 그 이름을 보고 이 자식 조스타가 왜 아들이야? 이러면서 알아봐요. 그러면서 아 나는 그 귀족에 대해서 원한은 없거든. 근데 그냥 싫어한다. 이러면서 조나단을 더 두들겨 패. 그래서 조나단이 그 여자애 앞에서 열심히 후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나단이 쓰러져 있어갖고 에리나가 가갖고 얘 너 괜찮니? 말해서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조가 좀 창피했나? 앙칼지게 이제 됐어. 뭐 너한테 감사받겠다고 쟤네랑 싸운 거 아니거든? 빠락 화를 내요. 그러니까 지는 신사고 신사이기 때문에 여자인 너를 내버려둘 수가 없어갖고 싸운 거다 이러면서 신사는 용기를 갖고 싸워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언젠간 이겨주겠어.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조가 그 손수건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에리나가 그거를 이렇게 죽고는 아련하게 조나단 조스타 이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멀리 가는 조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봐요. 이때 반했나 봐요, 에리나가. 뭐 아무튼 네, 이 와중에 디오의 아버지는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디오한테 이제 편지를 줘요.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은 조나단의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갖고 조스타 가문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간은 자기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디오한테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최고의 부자가 되라 이러고 그게 유언이야. 그러고 죽어요. 다리오 브란드가 죽고 그리고 디오사마는 이제 아버지의 묘 앞에서 아버지한테 막 악담을 퍼부어. 이 세상 최악의 인간 막 이러면서 뭐 추악하고 교활하고 어머니를 고생시키다 죽게 한 너는 최악의 인간 쓰레기였어 이러고 카네모찌 뭐 왕부자 돼주겠다 이거야 이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주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쓰레기 자식 묘에다가 침 툭 뱉고 조스타 가문으로 향합니다. 자 그리고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코노 모노가타리와 이러면서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의 돌가면에 얽힌 두 소년의 기구한 운명을 쫓는 모험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돌가면은 뭐 돌가면은 시즌 2 이후로는 구경하기 힘듭니다. 뭐 아무튼 지금은 그런데 자 이제 디오가 조스타 가문에 도착을 해요. 이 등장씬은 솔직히 만화책이 더 멋있긴 한데 이제 디오사마가 이렇게 멋있게 마차에서 튀어나오시거든요. 치들하고 맞짱 뜨고 오는 길이던 조나단하고 마주치거든요. 조나단이 그 디오가 이렇게 랜딩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해요. 그래서 너가 디오 브란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디오가 그렇다면 키미와 조나단 조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까 그 조나단의 친구였던 그 갱얼즈 있죠, 데니. 그 데니가 침을 막 흘리면서 뛰어와요. 신나갖고 달려오는데 근데 디오가 그냥 냅다 데니한테 니킥을 날립니다. 그래서 조조가 화가 나가지고 유르상 김이 이러면서 용서 못해 이러면서 둘이 야차로를 뜰 자세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등장을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아니네 이러니까 이제 가증스러운 디오사마께서는 갑자기 걔가 달려들어서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랬어요 이러곤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조스타 경이 환영한다 디오. 이제 디오는 우리 가족이니 조조와 동등하게 대접해라. 막 이렇게 자기 그 식솔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오 네 방을 소개해주마. 이러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조조가 옆에서 이렇게 약간 뚱한 표정으로 혼자 생각을 한단 말이야. 솔직히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그냥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 마음에 두진 말자. 이러고 이제 착한 조나단이 디오의 그 짐을 옮겨주려고 이렇게 가방에 손을 대는데 이제 디오가 이게 손을 앙칼지게 탁 잡더니 내 물건에 손 대지 마 이러고 또 패악질을 부려요. 그래서 조조가 나는 그냥 들어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겠고 이러고 됐네요 하고는 또 엘보로 배를 이렇게 찍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이제 시게 하십니다. 야, 내가 니네 집에 산다고 해서 으스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싫은 거거든? 그래서 네 멍청한 걔 나한테 접근하게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고 도도하게 자기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디오가 집에 온 뒤부터 조나단의 삶은 점점 기구해집니다. 왜냐면은 디오가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디오랑 비교하면서 혼내키고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조조 밥 먹을 때 그지왕처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막 밥 우걱우걱 먹으면서 예절도 없다고. 근데 그거를 막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 심하게 혼내시는 거야. 디오랑 비교하면서 야 내가 디오 온 뒤로 너를 얼마나 온유하냐 키웠는지 알게 됐어. 이러면서 그
또 그지처럼 조나단이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에잇 조나단 저녁 없어 오늘 막 이러면서 밥 먹고 있던 걸 뺏어버려. 그래서 조나단이 속상해하고 뛰쳐나가. 그래도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나단이 하루아침에 불상맨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마을 복싱 대회 이런 거에 나가갖고 조조가 여기를 나갔는데 디오도 여기를 참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디오 싸움은 뒷골목 파이터거든?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야. 근데 이제 조나단은 뭐야? 귀족이잖아. 귀족 도련님이 뭐 주먹을 쓸 일이야 있었겠어? 그래갖고 그 디오가 조조를 신나게 두들겨 패갖고 KO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친구들이 와 이러면서 야 디오 어떻게 했어? 야 가르쳐주라 막 이러면서 디오가 완전 인기 짱이 되거든. 근데 이제 디오가 하하 뭐 별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너네들한테만 말해줄게. 이거 절대 조나단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쟤는 말하면은 곧바로 일러 바치고 뭐 이런 일름 보라 가지고 쟤한테 말하면 다 소문나 막 이러면서 조조 인간질을 막 시켜요. 그래갖고 조조가 막 아니 막 이러면서 되게 속상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디오사마의 계략인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약해지면은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이제 그 다 가로채려는 그런 계략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조조가 이제 메네라 생활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조조가 구해줬던 에리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조조가 그 나무 아래에서 청승을 떨고 있는데 에리네가 이렇게 보다가 그 포도가 담긴 바구니에다가 그 조조 그 손수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담아서 전해주고 도망가요. 조조가 저 아이는? 이러면서 에리나가 준 그거 뭐냐 포도 먹으면서 아 온나 놓고 때 가와이네 여자애랑 귀엽구나 이러면서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둘이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데이트한 뒤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던 에리나 앞에 이제 네가 에리나지? 디오사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막 갑자기 에리나한테 야, 너 조조랑 뽀뽀는 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설의 장면 나오죠. 쭈ኪ용 이제 냅다 에리나한테 뽀뽀를 갈기고는 야, 첫 상대는 조조가 아니야. 코노 디오사마다 이러고 혼자 되게 뿌듯해요. 이거 지가 그 에리나 첫 키스 뺏었다고 되게 뿌듯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조조에겐 연인도 친구도 허락하지 않겠어 이러고 있는데 에리나도 보통 여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얘가 쓰러져 있었거든. 근데 흙탕물로 입을 막 씻어요. 그러니까 디오가 닿은 입술이 그 흙탕물보다 더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흙탕물로 이렇게 흙탕물로 입을 어부 이러고 씻고 있으니까 디오가 그 광경을 보고 부들부들 떨어. 분노에 막 부들부들 떨어. 그래서 열나 빡쳐갖고 에리나의 뺨을 이렇게 쫙 때리고 크소 이러면서 내가 저런 여자 때문에 화가 나다니 이러고 돌아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에리나가 조조를 피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은 했지만 좀 상처를 입긴 했나 봐. 이제 그 뭐냐 조조가 막 에리나 이러면서 아는 척 하는데 에리나가 피하니까 조조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 에리나가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던 그 양아치 무리들이 에헤 야 네가 얘기해줘라 에리나 왜 저러는지 막 이러면서 옆에서 깝쳐갖고 조조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돼. 그래서 조조가 머리 꼭지까지 화가 나갖고 이제 집으로 뛰쳐갑니다. 그리고는 또 디오랑 맞짱을 까요. 근데 당연히 발리죠. 처음에는 디오가 뒷골목 싸움 짱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발리거든. 근데 조나단이 마음속으로 이러면 평생 디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재력이 각성을 해갖고 두들겨 패요 디오를. 그래서 네가 울 때까지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서 디오가 냉큼 옵니다. 근데 때리지 말라고 온 건 아니고 그 디오가 자존심이 진짜 센데 누구한테 이렇게 발린 게 처음이라 우는 거긴 해요. 디오도 이제 화가 나서 감히 니 따위가 이러면서 칼 들고 이제 달려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딱 조나단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싸우는 와중에 디오의 피가 이제 벽에 이렇게 팍 튀어갖고 그 벽에 걸려있던 돌가면에 묻거든요. 근데 얘가 돌가면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니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가면 안쪽에서 그 가시 같은 게 팍 튀어나오면서 바닥에 이제 막 떨어져서 굴러. 그러니까 이때 조나단이 그 광경을 보고 처음으로 석가면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근데 디오가 진짜 못된 게 이렇게 자존심에 금이 갔잖아요. 그래서 조나단의 반려견 그 데니 있죠. 그 데니를 상자에 가둬갖고 그 소각장 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데니가 그 소각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르고 그 조존의 집 하인이 그대로 불을 붙여갖고 데니가 산채로 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도둑이 걔가 거슬려서 이렇게 죽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조조는 이제 직감적으로 그 디오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아요. 조조는 이제 상심해가지고 우울해하고 있단 말이야. 데니를 잃었잖아. 근데 디오는 그 데니 태워 죽이고 나서 이걸로 굴욕감은 좀 해소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식은 이 방법으로 괴롭혀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혼자서 머릿속으로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조조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얘가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는 전략은 안 되겠다. 얘를 괴롭히면 알아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세지는 거야. 얘가 막 각성을 해. 그래서 잠시 그 음심을 숨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본심을 숨긴 다음에 때를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조조와 디오의 유년 시절 얘기고 이제 시간이 7년 후로 흘러요. 그래서 애들이 성장을 해서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때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이야, 자, 소년이던 조조는 키 195에 장성 3명이 달려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인간 야차로 성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거의 뭐 멧돼지가 따로 없죠. 자, 디오도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조랑의 캐릭터 차이가 보여요. 그 뭐냐 조조는 그냥 등짝에 이제 따개비 마냥 사람들 달고 그대로 그걸 돌파를 하는데 디오는 요리조리 막 샥샥 피해갖고 다 제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조조는 머리보다는 이제 힘을 쏘는 그러니까 힘캐 쪽이고 디오는 덱스랑 럭 찍은 거야. 그러니까 운이랑 민첩을 더 찍은 거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학 시합에 우승을 합니다. 맞아. 그 조조가 테토고 디오가 약간 예겐남이에요. 뭐 아무튼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그 럭비인가? 럭비 시합을 막 해갖고 둘이 팀 플레이를 잘 해갖고 우승을 해요. 그래서 디오가 막 잘했어 조조 막 이러고 조조도 너의 달리기 미고토だった 이러면서 막 훌륭했어 이러면서 서로 엄청 칭찬을 막 해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친해졌죠? 근데 아까 디오가 어렸을 때 조조한테 뒤지게 맞고 전략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디오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양말 할아버지예요, 디오. 근데 조조도 마음속으로는 디오한테 우정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디오가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도 친한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디오를 무서워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조조가. 뭐 아무튼 그 이 둘이 이 일을 아버지한테 알리러 가자 하고 가는데 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셔갖고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애니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잠깐 그 가벼운 감기에 걸렸는데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가슴 통증도 생기고 막 손가락도 퉁퉁 붓고 기침이 막 멈추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상태까지 몸이 악화가 되거든요. 좀 많이 아프세요, 지금. 그리고 조조는 고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 전공을 해서 그 디오랑 싸웠을 때 본 석가면 있잖아요. 그 석가면의 연구를 혼자서 몰래 이어가고 있었어요. 야밤에 독서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 독서실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책을 찾을 게 있어갖고 이제 책장에서 책을 꺼내다가 그 어떤 상자를 떨어뜨리는데 그 안에서 디오의 아버지가 조나단 경한테 보냈던 편지를 읽게 돼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조나단 경, 전 이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가슴에 통증도 끊임없이 있고 손가락도 계속 붓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조조는 이때 나는 지금 아주 무서운 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오가 혹시 그러니까 다리오 브란도 있잖아요. 디오가 자기 스스로의 그 아버지도 독살한 거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도 독살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돼요, 이제 조조가. 그래서 이제 그 디오가 아버지한테 약을 갖다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조조가 뒤쫓아가갖고 그 자기가 발견한 편지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디오한테 이제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추궁을 하는데 디오 사마 그냥 완전 뻔뻔하게 너 확신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그 증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필살기를 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브란도상의 명예를 걸고 치카떼 이러면서 맹세해줘 하니까 디오가 처음에는 이 약물고 구라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딴 쓰레기한테 명예가 있을 것 같냐? 본심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조조가 디오의 계략 그리고 과거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더니 디오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1층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이 약을 분석해서 반드시 교도소에 쳐넣어주마. 난 조스타 가문을 아버지를 지키겠다 이래요. 그 와중에 이제 증거는 야무지게
그래서 조조는 증거를 찾으려고 런던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석가면의 비밀을 조조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혼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디오사마는 그 조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조가 이 석가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던 걸 알고 있었어. 디오가 이 석가면으로 조조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왜냐면 이 석가면에 피를 묻히면은 그 안에서 가시가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골침으로 조조를 죽이고 그 연구 중에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조조는 런던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마부 아저씨가 형씨, 여기서부터는 런던에서도 가장 위험한 거리라고요. 하는데 조조는 압니다. 하지만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가도 좋다. 멋지게 말하고 이제 오거 스트리트로 향합니다. 왜냐면 그 약을 분석을 맡겼는데 대학병원에서도 그 성분을 분석해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조조는 요거는 그럼 분명 동양에서 온 그런 약일 것이다. 뒷골목의 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오거 스트리트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설의 제가 코스프레 지금 하고 있는 암흑가의 천사 피스님 아니 그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쫄개들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자, 어디 귀족 도련님이 왔으니까 저 도련님 홀딱 뺏겨먹고 그렇게 하자 이러고 달려든단 말이야. 자,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스피드웨건 아저씨의 전투씬이에요, 여기는. 아무튼 쫄개들이 이제 다 털어먹어주마 하면서 달려드는데 여기서 조조의 힘 백직은 스탯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칼을 손으로 잡아서 막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 4개 정도는 잘려도 괜찮아. 이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요. 이 사진은 그냥 웃겨서 이 사진은 그냥 웃겨서 넣은 건데 저 뒤에 날아다니고 있는 게 모자예요. 모자인데 모자 챙이 갑자기 이렇게 핑 하면서 칼날로 변하거든요. 변해서 저렇게 날아다녀. 그래서 이제 위기 속에서 각성한 조조가 스피드웨건 아재도 바르거든요. 그냥 발차기로 뽕 쳐서 이겨. 그래서 KO를 당해가지고 스피드웨건 아저씨 쫄따구들이 이제 우르르 와갖고 조조를 처리하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스피드웨건 아재가 야메로 이러면서 그 신사에게 손대는 것은 이 스피드웨건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그 스피드웨건 아재가 조조한테 질문을 해요. 너 아까 나 발로 찼을 때 왜 살살 찼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진심발차기 했으면은 나 보로보로 돼서 완전 뒤졌을 텐데 왜 나 봐줬어?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조조가 연락 멋있게 너에게도 부모 형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아버지를 구하러 온 거기 때문에 너도 아버지가 있다면 네가 다쳤을 때 슬퍼할 거라 생각해서 너를 있는 것 차지 않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드웨건 아재가 조조의 이런 신사나운 모습에 홀딱 반해갖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쫄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스피드웨건 아재 덕에 그 약 소재지도 알아내고 해독제도 구하고 그렇게 무사히 오거스트리트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자, 같은 시각 디오는 조조가 증거를 찾아서 돌아올까봐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어. 자, 같은 시각 디오는 조조가 증거를 찾아서 돌아올까봐 막 마음이 쫄리고 있어. 그래서 그 악명 높은 거리로 갔으니까 죽었겠지? 하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밤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시비가 걸려요. 잘 됐다. 조조한테 쓰기 전에 석가면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시비 걸린 그 아재한테 그 가면을 씌우고 그 둘이었거든요. 한 명한테는 가면을 씌우고 그 맞은편에 있던 다른 아재한테 칼을 이렇게 찔러서 죽여. 그래서 그 피를 석가면에 묻혀갖고 석가면 발동을 시켜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에이 이거 뭐 짜발이었구만 이러고 가려고 한다? 근데 갑자기 그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진 거야. 그래서 디오한테 막 달려드는데 디오가 피하거든? 빗나간 주먹이 벽에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벽에 금이 쩌저적 하면서 막 그게 다 부서져. 그러니까 살짝 디오한테 스쳤는데 디오 쇄골이 막 박살이 나. 그리고 막 되살아난 요 아재가 디오 목에다가 손톱을 쫙 꽂고 피를 쭉쭉 빠니까 점점 젊어지는겨. 중년 아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석가면이 그 쓴 사람을 흡혈귀로 만들어주는 가면이었던 거야. 그래서 디오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마침 해가 떠가지고 그 흡혈귀들은 해가 닿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죽어서 디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약간 어벙벙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조조가 돌아와서 이제 디오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오는 이제 마음으로 얕됐다.
안 뒤졌다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쇄골도 부러졌고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벌벌 기어요. 그 자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었었다 이러면서 그 이제 멍멍문을 막 씁니다. 그래서 불쌍맨 작전으로 가요. 나에게 자수할 시간을 주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조조 앞에서 막 똥꼬쇼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품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구밀복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조는 힘만 찍었잖아. 그 지능이 조금 없거든요, 조조가. 근데 애는 좀 착해. 그래서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해. 근데 그때 이제 마계 마계 출신 스피드웨건 아재가 또 등장해서 또 참견해.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기는 그 나쁜 인간과 좋은 인간을 냄새로 구별할 수 있는데 디오한테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대. 그 토 냄새보다 더한 구린내가 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 뭐지? 궁금할까봐 말해주자면 나는 참견쟁이 스피드웨건 이러면서 지속에도 해요. 아무튼 이러면서 책상을 와장창 해버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악당 중에 악당이야 이러면서 본투비 악당이야. 디오한테 그 약 팔았던 약쟁이 있잖아요. 약쟁이도 잡아갖고 네 인간 알지? 이러면서 디오를 궁지로 몰아요. 그래서 이제 디오가 체념한 듯이 조조 수갑이라도 네가 직접 채워주겠어? 이러거든요. 근데 조조가 착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조가 또 그 말을 얌전히 들어. 그래서 조조가 수갑을 채우려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디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아,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간은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아. 이러더니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이러더니 갑자기 조조 올해와 닌겐모 야메르조 이러면서 그 전설의 장면 있잖아요. 그 너의 피로 인간을 초월해주마 이러면서 조조를 칼로 이렇게 찔러. 근데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스타경이 몸을 날려갖고 그 칼을 대신 맞아요. 그리고 디오는 돌가면을 이렇게 쓰고 총에 맞아갖고 창밖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조조와 조스타경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경찰 아재가 그 슬픈 장면을 보더니 내가 그때 그렇게 조스타경한테 얘기했었는데 이러면서 숨겨진 과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조준의 아버지는 다리오 브란드가 자기 은인이 아닌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다리오가 그 반지를 훔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당포에 팔려고 하다가 걸려갖고 체포가 되거든. 근데 조스타경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반지를 준 거라고 거짓말을 쳐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난하게 태어났으면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다 알면서 받아준 거예요, 디오를. 그러니까 진정한 신사였던 조스타경은 갈 때도 멋있게 가십니다. 자, 그래서 조스타경은 이렇게 가시고요.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또 반해요. 나는 이 못 말리는 바보들이 좋다 막 이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 창밖을 보는데 디오의 시체가 없어져요. 그럼 갑자기 으리 이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흡혈귀로 살아난 디오가 경찰들 이제 다 펜타킬 해주고 피 쭉쭉 빨아먹고 짱 세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황금의 정신 조나단은 멘탈을 붙잡고 맞섭니다. 하지만 이제 잽이 안 돼요. 흰자크 하면서 이제 진짜 디오사마 흡혈귀 각성 장면은 진짜 찰지니까 제발 애니로 봐주세요. 옆에 이제 스피드웨건 아저씨 리액션도 진짜 맛있거든요. 뭐 불사신 완전한 불사신이다 이러면서 제 생각엔 이게 2부의 그 얼티밋 띵 카드랑 진짜 맞먹어요. 아무튼 그 조조가 이제 공격이 막혀갖고 이제 튕겨낸단 말이야 디오가. 그래갖고 이제 잠시 숨거든요. 근데 숨어 있다가 이제 디오가 아 여기 숨었나 보지 하고 이제 까꿍 하는 순간에 디오한테 불을 붙여갖고 데미지를 입혀요. 근데 이거 둘이 부부야? 왜 이러고 앉고 있어? 그 조조 에리나하고도 이렇게 다정한 장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나단 품에 안겨있는 스피드웨건 아저씨. 아,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이 스피드웨건은 당신은 어차피 우리 집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스피드웨건을 밖으로 쫓아내요. 그 안전하게 쫓아내고 디오하고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그 지붕 위로 유인을 하거든요. 근데 디오 사마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중력을 무시한 채로 벽을 요렇게 올라가요. 모델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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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은 불이 이미 번질 대로 번진 저택으로 디오를 껴안고 이제 죽을 작정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에서
뛰어내린 거야. 저택으로. 이제 이렇게 농계를 해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디오가 자기 손가락을 이제 테카이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팍 꽂아.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앵커 거는 것처럼 자기 손가락을 벽에다 이렇게 칵 걸어. 그래서 몸 못 박듯이 자기 손가락을 박아갖고 디오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허리춤에 그 조조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붙어 있던 조나단을 이렇게 발로 뻥 차. 그래서 조나단만 떨어져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거든. 근데 이제 조나단이 뭐야? 힘 100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존나 세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고 있던 벨트를 쫙 던져가지고 디오 다리에 감아. 그 다음 다시 기어 올라와. 디오 내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디오 진짜 질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개 무서워. 지긋지긋한 것 같은 이 표정 보세요, 디오. 그래서 디오가 조나단을 떼어놓으려고 막 퍽퍽 치고 막 그래갖고 조나단이 막 양팔 뼈가 막 다 부서지거든요. 근데도 안 놔. 그 끝까지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몸에 불 붙고 그러는데도 안 나.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조나단이랑 디오가. 근데 조나단이 이제 기지를 발휘를 해갖고 그 저택의 중앙에 여신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신상 끄트머리에 뾰족한 이게 구조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디오를 꽂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꼬치구이를 만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디오는 그대로 이제 통구이가 되고 조나단의 승리로 막을 내리나 했는데 자, 요거 보십시오. 디오사마도 이제 한 도끼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죽을 디오사마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싸움은 막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나단은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데 또 조땜 스피드옴 조족의 조진웅이죠. 자,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또 참견하러 왔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오지라퍼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오지라프레로 또 병원에 찾아와요. 그래갖고 조나단은 지금 무척이나 고독할터 이러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줘야만 해 이러고 방문을 해요. 근데 누군가 조조의 병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있어. 이 아가씨가 누구냐? 자, 조나단의 옛 여자친구 디오사마한테 첫 키스 뺏기고 그 흙탕물로 입을 씻던 그 테토녀 에리나입니다. 그래서 에리나가 그 손을 부르트도록 조조를 간호를 해줘갖고 조조가 이제 깨어나요. 이제 의식을 차려서 에리나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하는 대화 내용이 되게 웃겨. 막 무슨 명절에 조카 본 이모부 바이브로 많이 컸구나 에리나 막 이러거든요. 조카임? 근데 에리나도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조조 막 이래요. 근데 그건 맞지. 왜냐면 소년이었잖아 조조가 처음 봤을 때. 근데 갑자기 곰 뺨치는 인간 전차가 됐으니까 이렇게 놀랄만도 하죠. 뭐 아무튼 이런 훈훈한 광경을 보고 있던 스피드웨건 조조계의 조진웅 쿨하게 떠나십니다. 스피드웨건 아저씨 가시고요. 네, 퇴근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디오사마는 이제 몸을 회복하시면서 그 수하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나단은 그 저택의 잔해를 막 찾는데 그 돌가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돌가면이 안 보이니까 그 조나단이 불안해해요. 왜 안 보일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 파괴된 거겠지? 이러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 이상하게 옷 입은 사람이 쫓아와요. 그래서 비주얼부터 존내 수상하죠. 그래서 조조가 뭐지? 하고 앞에를 봤다가 다시 돌아보는 순간 이 아저씨가 갑자기 바로 뒤로 훌쩍 와갖고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막 소금 후추까지 꺼내갖고 막 처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상한 아저씨는 말이야. 바로 조스타가의 영원한 파트너 째빼리가의 초대 윌 A 째빼리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 이렇게 생겼지만 좋은 아저씨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끼옷 하고 뛰어 올라가지고 냅다 뛰어 올라서 그 조조 명치의 직원을 갈겨요. 근데 이제 그 복합 골절이었거든요. 조조가. 근데 조조의 막 팔이 부드득 부드득 하면서 회복이 막 돼요. 그러니까 구경 없는 의사회였던 거임. 는 아니고 그 이 아저씨는 그 파문의 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련을 한 아저씨인 거야. 그래서 바로 그 파문 에너지, 그러니까 이때 파문 에너지가 그 이꼴 생명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 에너지로 그 조조의 호흡을 돌려놔서 자가 치료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고는 그 디오가 살아있다는 깜짝 소식을 전합니다. 그 자기는 이 돌가면을 파괴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가면 그 조조는 이미 돌가면과 싸울 운명이라면서 이 파문 에너지를 배워야 된다고 이제 강매를 해요.
안 배우면은 니랑 뭐 가족뿐만 아니라 그 전 인류가 다 죽어!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쨘베리 아저씨하고 파문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쨘베리 아저씨와 파문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 쨘베리 아저씨가 돌가면을 쫓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원래 그 쨘베리 아저씨는 그냥 모험심 많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학자였어.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아즈테카 문명을 탐사하러 갔을 때 이 돌가면을 쨘베리 아저씨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발견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돌가면을 대원 중에 한 명이 그걸 쓰게 된 거야. 쓰게 돼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요. 근데 이제 쨘베리 아저씨는 으악 이러면서 바다로 도망치거든요. 그 바다로 도망치는데 그 뭐지? 그 흡혈귀가 자기 뒤를 쫓아와서 쨘베리 아저씨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 순간에 이제 해가 떠서 그 흡혈귀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면을 쓴 흡혈귀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야. 그래서 그 쨘베리 아저씨는 그때부터 돌가면에 대항할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그 파문 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문 에너지는 그 이꼴 그냥 태양의 에너지라 생각하면 돼. 왜냐면 흡혈귀를 파괴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태양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이 파문 에너지는 이꼴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그 원작에서는 뭐 원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몰라도 되고. 아무튼 태양의 에너지라서 흡혈귀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조조는 막 처맞아 가면서 파문 수련을 이어가다가 스피드웨건 아재가 이게 와갖고 긴급 속보를 전해줘요. 그 윈드나이트 로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디오가 숨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 일행이 마차를 타고 이 윈드나이트 로드를 향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도중에 적에게 기습을 당하거든요. 이게 이게 적이에요. 얘가 칼잡이 잭이라고 있거든요. 걔 디오사마가 악한 사람들만 찾아갖고 자기 종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칼잡이 잭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그래서 기습을 하는데 자기 몸에서 메스를 막 뿜어. 그 아시죠? 그 호저 아세요? 호저? 고슴도치처럼 생겼는데 자기 위협하면은 자기 가시 막 뿜는 애 있거든요. 그 호저처럼 칼을 막 뿜어요. 근데 이게 칼을 뿜는데 쨘베리 아저씨가 또 번쩍 뛰어 올라가고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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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파문 커터를 날려. 그러면서 칼을 다 튕겨내. 그리고 이제 조조의 주제이자 황금의 정신인 인간 창가에 대해서 이제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인간 창가는 뭐 용기의 창가 막 이러면서 니들 같은 좀비들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 하시고 이제 그 선도 웨이브 킥으로 날려버리세요. 근데 이거 사진 보면 한쪽 손에 와인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와인은 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마차 기습 받자마자 어디선가 와인 꺼내셨거든요? 갑자기 와인을 꺼내셔. 근데 이 와인은 이제 조조에게 이제 세 번째 레슨을 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레슨 다 해주시고 마무리는 조조한테 하라고 시켜요. 막타는 네가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키워주려고. 그래서 와인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조지고 와라. 만약에 네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네 이기고 와도 나 네 버릴 거야. 이런 그 원딜을 강하게 키우려는 서포터의 마음으로 그 조조를 보냅니다. 그 어두운 터널로 보내요. 근데 어째저째 해가지고 조조가 이겨서 와인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와요. 이제 계속 윈드나이트 로드를 향하십니다. 근데 그 마을 초입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꼬맹이가 가방을 이렇게 착 소매치게 해가지고 강 너머로 도망친 거야. 근데 쨘베리 아재랑 조조랑 막 당황을 안 하고 둘 다 여유롭게 보다가 저 꼬맹이에게 길 안내를 부탁해야겠어? 이러더니 쨘베리 아저씨가 물을 요렇게 건너가. 폼바. 그냥 허 이러면서 진짜 이런 소리 내면서 건너요.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렇게 도둑처럼 건너면서 허이 이러면서 건너가요. 물. 그래서 아무튼 건너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꼬맹이가 함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디오사마가 이 꼬맹이한테 체면을 걸어서 그 가방을 뺏어서 강 건너로 넘어오게끔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왔잖아 이제. 넘어왔더니 그 땅에서 막 좀비들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는데 그 디오사마가 이제 달 아래서 간지나게 딱 등장을 해. 그래갖고 쨘베리 아재가 디오한테 막 뭐라 해요. 이 악 중에 악!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해. 내려와서 싸워라 이 비겁한 놈. 그 대체 몇 명의 목숨을 빨아들였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또 명대사 나오죠. 오마이와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기억하고 있나? 이렇게 입질 넣어주니까 쨘베리 아저씨가 빡쳐가지고
폿 하고 달려들어서 그 썬라이트 옐로 오버드라이브 딱 갈기는데 디오사마가 또 빈자쿠 흰자쿠 하면서 쳇베리 아저씨의 팔을 얼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화 냉동법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디오사마는 그 이렇게 딱 자기가 접촉한 상대의 그 피나 이런 거를 완전 기화시켜서 뭐 그 약간 동상 느낌 있잖아요. 그 뭐지? 액체질소인가? 액화질소? 그거 닿으면은 화상 입는 그런 느낌으로 상대를 그렇게 얼려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쳇베리 아저씨의 팔을 얼려버려요. 그래서 급속 냉동을 시켜갖고 파문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사마의 1라운드는 조조 일행의 패배로 끝나. 그러고 이제 디오가 이제 니들은 내가 손을 쓸 필요도 없다 이러고 지 쫄따구들한테 처리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 쫄따구들이 누구냐? 이제 과거 왕비의 호위 기사였던 타커스랑 블루포드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전체 전투씬은 그냥 애니로 보시는 게 낫고 저는 여기 전투씬 좀 재미없어갖고 그냥 대충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약한 거 들으셔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전투 중에 좀 찰진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 막 머리카락으로 싸우고 막 이런 기술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좀 웃기니까 궁금하면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요약하면은 조조가 이제 물에 빠져갖고 죽을 위기였다가 또 기지를 발휘해서 또 이겨. 그 여기서 또 명장면 나오거든요. 그 후루에루조 하도 모에스키르 호도 히터 이러면서 그 떨려온다 하트 뭐 불타버릴 만큼 히트 하고 이제 썬라이트 옐로 오버드라이브 딱 멋있게 갈겨줍니다. 근데 이거 나 좀 웃긴 게 이거 썬라이트 옐로 오버드라이브가 파문 근본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터콰이즈 블루 오버드라이브고 그 그 뭐지 칼로 하면은 뭐 메탈릭 실버 오버드라이브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조조가 힘캐어 갖고 그 멋진 그 장면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좀 단순함.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전 1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볼수록 매력 있어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근본이라 그런가? 그리고 이제 조조의 기묘한 효과음과 그 설정이 돋보이는 부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2부 다음으로 웃겨. 솔직히. 아무튼 그 브루포드는 리타이어 되거든요. 그 스피드웨건을 반하게 했던 그런 조조의 신사력? 뭐라고 해야 돼? 그 긍지 높음을 보고 이제 흑화했던 블루포드가 죽기 직전에 그 생전 명예롭던 전사로 돌아와가지고 조조한테 자기가 썼던 검을 줘요. 여기서 또 그 전설의 프럭이 나오죠. 프럭. 그러니까 프럭이 뭐냐면은 이게 럭이라는 그 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블루포드가 그리고 미래에 이것을 가져가도록 해라 하면서 프라우드를 합쳐서 프라우드 플러스 럭 해서 프럭인 거야. 프럭. 진짜 이것 좀 개구리인 것 같아. 근데 진짜 개구려요. 솔직히 좀 발음도 구리고 좀 유치해. 뭐 아무튼 자, 근데 이렇게 좀 슬픔에 빠져 있다? 그래도 적인데 명예롭게 싸웠으니까 조조가 또 착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아까 뚱땡이 있잖아요. 그 타커스가 와갖고 다 밟아서 부셔버려. 칼 빼고. 이러면서 나와서 내가 그를 존경하긴 했는데 솔직히 걔는 쌈쟁이가 아니고 책사지 책사. 그냥 머리 쓰는 놈이지. 막 이런 식으로 블루포드 비하를 좀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야만 전사야, 야만 전사. 그래서 이제 땅울림 해가지고 조조 일행을 절벽에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쳇베리 아재랑 조조랑 그 바닥에 이게 나뭇잎이 막 흩어져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파문을 흘려 넣어서 넓게 이렇게 펴. 그 약간 뭐라 그러더라? 그 모든 생물에는 다 조금씩 자기장이 있어갖고 그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나? 뭐 그래서 좀 자석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인 거야 나뭇잎을. 그래서 그거를 그 패러글라이딩 하듯이 그거를 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서 도망쳐요. 탈출을 해요. 그래서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그 비행기 타고 신나갖고 그 어이 쳇페리 아재 나는 당신이 제일 기묘하다고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때 쳇페리 아저씨가 파문을 배운 그 경위가 나와요. 뭐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쳇페리 아저씨가 그 파문 수련을 하려고 이제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티벳에 있던 그 도사 톰페티한테 파문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톰페티를 찾아가서 이제 악수를 하는 순간에 톰페티가 난 자네 운명을 알 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네는 이 파문 수련을 하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야. 그래도 배우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 쳇페리 아저씨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쳇페리 아저씨가 잠깐 그 과거 회상에 젖어 있는 동안에 그 타커스가 우텄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쫓아와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비상착륙을 해요. 근데 이제 비상착륙을 한 곳이 옛날에 그 기사들을 수련하던 건물이란 말이야. 이제 조조가 여기는 뭐지? 하고 이렇게 수련장에
오는 순간에 타커스가 이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조조의 목에다가 목줄을 이렇게 착 걸어버려.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쇠로 된 철로 된 목줄을 이렇게 걸어서 그 문을 캉 닫아.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조조 혼자만 남게끔. 이게 타커스가 이게 싸움 변태 약간 싸움광 이런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잘 보면은 타커스 목에도 같은 목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어져 있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탈출하려면은 상대방을 죽여서 그 목에 있는 열쇠를 뺏어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뭐 아무튼 이게 조조가 절체절명의 순간이어갖고 스피드웨건이랑 체페리아제가 막 도와주고 싶어갖고 밖에서 막 애가 타는 거야.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은 그 안쪽에 있는 레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조는 지금 저렇게 묶여 있지. 들어갈 만한 구석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창이 있었거든. 근데 그 창은 어른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아.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아까 그 꼬마 있죠. 그 가방 들고 튀었던 꼬마. 걔 이름이 포코거든요. 포코. 근데 포코가 이거 막 보고 있다가 무서워서 오줌을 막 찌려. 그러면서 아, 이 아저씨들은 사람이 아니야. 난 도망쳐야겠어. 이러는데 막 앞에서 막 제페리아제랑 스피드웨거 아저씨가 막 그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포코가 옆에서 보다가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옛날에 자기가 누나한테 잡돌이 당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얘가 포코가 동네 애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이랬을 때 누나가 구해주거든. 그러면서 야, 그 약간 그거 있죠. 그 오늘은 뭐 그 뭐지? 가희 애프터스쿨 가희가 그 푸듀에서 애들 잡돌이 하는 것처럼 뭐 오늘은 할 수 있어? 뭐 내일은 할 수 있어? 1년 뒤는? 2년 뒤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포코한테 막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애들한테 처맞고 다닐 거야? 이러니까 포코가 아 내일부터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포코네 누나가 그럼 내일은 모레는 뭐 1년 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잡돌이를 하던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낼 때다. 이게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용기를 내겠어. 이러면서 얘가 끙짝끙짝 그 조그만 창으로 들어가가지고 레버를 내려. 그리고 그 피떡이 되도록 쳐맞아요. 타커스한테. 이게 갑자기 쳐맞는데 아무튼 레버 내리기는 성공함. 그래서 야 따서 이러면서 이제 따봉 짝. 근데 솔직히 제피리아제는 그렇다 쳐도 스피드웨건 그 뭐냐 아재는 별로 도움 안 되지 않나요? 그냥 해설하러 들어가는 건가? 아무튼 또 여기서 명장면 나오죠. 1부는 진짜 명장면 천지예요, 솔직히. 아까 그 체페리 아저의 스승인 톰 패티가 한 예언이 있어요. 그 체페리 아저씨가 그 죽을 운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톰 패티 아저씨가 그 체페리 아저씨한테 한 예언이 뭐냐면은 그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밀실에서 어린아이가 문을 열 때 사슬에 묶인 젊은 사자를 미래로 해방시키기 위해 그대는 스스로의 상처를 불태우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페리 아재는 이거를 그러니까 직감을 해. 지금 아 내 생명이 닿는 곳은 여기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쿠조 저저 이러고 자기의 최후의 파문을 세울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고트 체페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부는 솔직히 그 골 때리는 장면도 많긴 한데 이렇게 뽕 차는 장면들 때문에 좀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야심차게 덤빈 거 치고는 진짜 엄청 허무하게 방갈죽 되시거든요. 채페리 아저씨가.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그냥 방갈 나요. 근데 이렇게 방갈된 상황에서 기어가지고 그 조조도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목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이야 조조도. 근데 이제 부상 입은 조조한테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엔 그 파문 있잖아요. 그 생명 에너지를 조조한테 흘러 넣어서 조조를 치료해줘요. 아 이거는 진짜 애니로 봐야 돼요. 이 장면 진짜 완전 벅차오르고 걔 감동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승해주게 뭐 나의 삶과 의지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 파문을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들에서 이어지는 황금의 정신 그리고 의지가 여기서 계승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급속노화 되셔갖고 체페리 아저씨는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십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운명에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길까지 멋지게 가세요. 이제 덕분에 그 조조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타커스 이제 묵사발을 내주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체페리상에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조조 일행은 윈드나이트 로드로 향합니다. 이제 본섬으로 향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미 좀비가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이렇게 좀비가 된 사람이 많다니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조조 일행을 도와주려고 티벳에서 파문 전사들이 도착을 해.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이, 이분이,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톰 패티의 제자이자, 그, 채페리 아저씨의 그, 파문수련 동기인 그, 다이아상이거든요? 다이아씨? 근데 다이아씨가 이제 또 점프 해가지고, 쫙 해갖고, 조조의 힘을 실험해 보려고, 그 필살 썬더 스플릿 어택을 갈깁니다. 아, 이 장면 진짜 너무 좋아요. 다시 봐도 웃겨. 근데 이 필살기의 파회법이 뭐냐면 박치기야, 박치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거 잘 보면은 다이아 씨가 이렇게 손으로 어택하려고 이렇게 딱 가고 있잖아. 이게 보통은 고개를 이렇게 뒤로 빼서 피한단 말이야. 근데 조조는 박치기로 다이아 씨를 이렇게 튕겨내. 그래서 다이아 씨가 깜짝 놀라요. 이 자식 보통이 아니군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디오에 대해서 알게 된 채페리 씨가 그 미리 도움의 편지를 보내놨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티벳에서. 그래서 티벳에서부터 톰패티랑 다이아 그리고 스트레이초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5인팟이 된 조조 일행은 디오가 있는 성으로 향해요. 근데 이제 요 디오 성에 아까 그 꼬맹이 있잖아요. 뽀꼬. 그 뽀꼬네 누나가 잡혀 있는데 그 누나가 다른 괴물한테 당하려는 순간 이제 조조가 등장을 해요. 이 몸 등장. 근데 괴물 대가리가 이렇게 뱀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거든요, 조조가. 근데 이아리 이아리다 이러더니 갑자기 하더니 그 몸에 있던 독을 쥐어 짜내. 기압으로. 그러고는 원콤을 내버립니다. 우리 조조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짜바리들 다 물리치고 최종 보스 디오사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조조가 이제 각설이 마냥 다시 돌아오니까 디오사마가 또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를 해줘. 상대를 해줘. 이제 맞짱 까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이아상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원한을 갖겠대. 그러면서 채페리는 자기랑 20년 파문 동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을 갖겠다고 하면서 초필살기를 또 써요. 그래서 호이짜 하고 썬더크로스 스피릿 어택 하고 이제 딱 갈기려고 하는데 디오사마가 아까 그 급속 냉동법 있죠. 그러니까 기화 냉동법 요거를 써갖고 다이어씨의 머리만 남기고 다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어씨는 등장한 지 10분도 안 돼서 바로 목만 남기고 냉공해요. 근데 이 목만 남은 다이어씨가 그 마지막 파문을 짜내가지고 그 장미에 파문을 담아서 입으로 이제 티모처럼 티모맨키로 이게 툭 싸가지고 디오 눈에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디오가 그 상처를 입거든요. 오른쪽 눈에. 근데 여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조조가 아까 그 블루포드한테 받았던 그 검 있잖아요. 이름 개구린 그 프럭검. 이제 거기에 파문을 실어서 디오한테 맞서요. 그러니까 이 기한행동법은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그 검을 이용해서 싸우려고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조조가 으아 해갖고 디오를 반으로 가르거든? 근데 반으로 가르는데 안 죽어. 또 윈자쿠 하고 조조 목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반으로 갈라져 있는 자기 몸을 이렇게 착 붙여. 으리 하고 자기 몸을 착 붙여. 그러니까 이제 디오 몸에 닿으면은 디오가 기화냉동포를 얼려버리니까 조나단은 이제 그걸 파괴를 하려고 그 글러브에 그 기둥에 있던 불을 붙여서 썰라이트 힐로 오버드라이브를 갈겨요. 그리고 이제 도넛이 된 디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파문 에너지로 몸이 이렇게 파열이 돼서 절벽으로 떨어져요. 야, 이제 정말 디오를 물리친 것 같죠? 근데 조조는 이제 그 떨어지는 디오를 보면서 그 복잡한 신경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면은 디오의 청춘이 곧 조조의 청춘이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스피드웨건 아저씨, 그 채페리 아저씨 모자 뒤집어 쓰고 있죠? 유품 챙겼쥬. 뭐 아무튼 자 이렇게 디오와의 싸움이 막이 내리고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돌가면을 파괴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악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거 디오의 수화입니다. 디오의 수화가 그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던 디오의 목을 이렇게 주워가요. 저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디오 목이야. 그러면서 보디만 있으면은 네, 디오 사마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총총 가요. 그리고 이제 에리나와 조조는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같은 크루즈 배에 그 짐으로 그 화물로 관이 실리는데 그 관에서 요상한 소리가 나죠. 우리 이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에리나와 조나선. 근데 이제 이렇게 밖에서 눈물에 이렇게 막 눈물에 먹먹문 그거 막 하고 있는데 저거 하고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조나단이 그 디오의 수화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화들짝 놀라갖고 아니 저 녀석은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직 디오가 살아있다는 건가?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저 수아를 따라가요. 그리고 같은 시각 이 사람은 그 논팽이 신부거든요. 논팽이 신부인데 술을 마시다가 그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팅팅 하더니 빠진 거야 아래로. 근데 이제 거기가 하필이면은 그 아래층에 그 화물칸 있잖아요. 화물 싣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십자가가 떨어진 위치가 그 디오사마의 관 위였던 거야. 그래서 이 신부가 이 관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간다? 근데 이제 관 자물쇠에 그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핑 튀어나와갖고 그 이 양반 이마에 박혀서 신부가 죽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디오사마. 명대사와 함께 또 오시죠. 보디 기타카 하면서 왔는가 바디 하고 통 속의 뇌 상태로 등장하십니다. 진짜 지독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런 한심한 꼬라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조조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조의 힘과 그 용기에 감복을 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조나단의 몸을 얻어서 영생을 살 거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초필살기를 씁니다. 으라차 해가지고 그 눈으로 자기 체액을 뿜어. 그러니까 눈으로 레이저를 쏘거든요. 그래서 조조의 목에 명중을 시켜요. 근데 파무는 호흡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쓸 수가 없어. 근데 조조가 이게 목을 관통을 당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이제 파문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을 에리나가 보게 되거든요. 쫓아왔던 에리나가 보게 되는데 배 안이 이미 좀비로 가득 차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조조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에리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힘을 이렇게 짜내가지고 디오의 수아 있잖아요. 디오의 수아가 이제 깝치면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최후의 힘을 짜서 그 수아를 이렇게 죽여. 그 다음에 그 배의 엔진에 끼워버려요.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피스톤질을 하면서 이렇게 뭐지? 그렇게 해야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갑자기 막히면은 그 압력이 거기에 쌓여서 폭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던 게 멈추면 이제 열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배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노린 거야, 조나단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안에 좀비가 그득그득 하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거기에 랜딩을 해봐. 그러면 완전 그 뭐지? 새벽의 저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리나한테 도망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배 곧 폭파하니까 도망쳐라. 근데 이제 과학거루가 아니고 그 원작에 그렇게 나와요. 설명이.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리나는 이제 안 도망가고 조조랑 죽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까 좀비 때문에 이제 난리법석 됐을 때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애를 안고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이제 굴러떨어져서 죽거든? 근데 애기는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가 이 선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화물칸 입구에서 응애 응애 이렇게 울고 있었어. 그래서 조조가 그 애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신은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리나가 그 와중에 또 감동을 받는 거야. 죽어가는 와중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아기를 구하고 도망가라는 건가요? 뭐 이러면서 감동을 받아. 그래서 에리나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애기 데리고 나가려는데 아까 그 머리만 남은 디오사마 있었죠? 그 디오사마 지금 천장에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사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 근데 이제 그 디오사마가 포기하지 않았지만 엔진은 이미 터져버렸어.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와중에도 디오사마는 이런 폭발에도 대비를 해놨대. 어떻게 대비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이제 태양의 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폭발에도 대비를 해놨대. 그래서 그 아까 그 관 있잖아요. 그 관이 웬만한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공호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조나단의 몸을 호다닥 뺏어가지고 관을 타고 탈출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관이 뭐 이중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조조한테 우얏 하고 이제 그 뭐지? 목에 있는 핏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갖고 달려들거든? 근데 조조가 이제 폭발로 튀어나온 그 파편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 달려드는 디오를 찔러요. 그러고는 이제 디오의 머리를 꼭 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만화책인가? 거기서는 이제 조조가 디오한테 정말로 기묘한 우정을 이 순간에는 느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오가 느꼈었는지 조조가 느꼈었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이제 이 순간에는 진짜 기묘한 우정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나단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관을 타고 탈출한 에리나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에리나랑 그 에리나가 데리고 나온 애기, 그리고 에리나 뱃속에도 애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 1부는 막을 내려요. 근데 이게 1부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9부까지 나왔죠. 근데 사실 저도 8부, 9부는 안 봤어요. 7부까지 만화책으로 보고 8부, 9부는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안 봤는데 근데 이 9부까지 이어지는 것 중에서 그 조조에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은 이 황금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뭐지? 좀 이제 기사도 그냥 쉽게 말하면 기사도 정신이고 좀 그 명예 뭐 긍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황금의 정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좀 그런 걸 작중에서는 좀 고귀한 인간들이 갖는 그런 특성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뭔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리고 뭔가 대의를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거를 이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결국에는 주제가 인간 창가란 말이지. 근데 이 황금의 정신의 시작이 일부기 때문에 일부를 봐야 돼. 그리고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디오사마는 무려 7부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언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등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7부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봐야 돼. 안 보면은 이거 디오와의 그 조스타 가문과 디오와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 체페리 가문도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속 등장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7부에 또 나와요. 7부에도 체페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조조의 조력자 이런 역할이에요. 체페리 가문이. 그래서 체페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봐야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좋아해요. 그냥 뭐라 해야 돼? 그 막 으르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콰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소리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이어 씨의 그 썬더 크로스 어택처럼 그럼 기묘한 게 좀 많이 나와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정주행 할 때마다 그냥 저항 없이 꺾어 웃게 되는 그런 기묘한 보여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애는 4부거든요. 최애는 4부인데 솔직히 2부, 4부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2부도 좀 기대돼요. 2부가 진짜 재밌어요. 2부 조나단은 조나단이 아니지. 2부 조조는 그 조셉인데 조셉 조스타거든요. 근데 조셉 조스타는 잠깐 그냥 조금만 말하면은 조셉 조스타는 그 조나단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조나단 아까 에리나 배에 있던 애기 있잖아요. 근데 그 애기는 조지 조스타인데 걔는 좀 일찍 죽어요. 근데 일찍 죽는데 그래서 에리나랑 에리나 손자인 조셉 이렇게 둘이 살아남거든요. 조스타 가문에서. 근데 그 2부 전투조류는 그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의 손자 조셉 조스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조조가 매력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조조가 그 부로 돼 있는데 그 부가 바뀔 때마다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조스타 가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2부 같은 경우는 조나단의 손자고 뭐 3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더라? 3부 같은 경우는 또 조셉의 손자거든요. 조타로가 조셉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스타 가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꼭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 조스타랑 연관이 있는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조조는. 근데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조셉이 캐릭터가 조나단하고 완전 180도 달라. 그러니까 조나단은 진짜 딱 기사잖아. 완전 기사도 정신 있는 신사잖아, 신사. 근데 이게 진짜 완전 특이한 거지. 소년 만화 중에서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쫙 보다 보면 이해가 돼. 왜냐면은 뭐지? 어떻게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조조들이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조조의 뭐라 해야 되냐 주제가 인간 창가잖아. 황금의 정신 이거랑 그러니까 그 황금의 정신으로 모든 조조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미치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뀌더라도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모먼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은 뭐 한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모든 조조들의 성격이 다 되게 특이하고 특히 2부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2부는 진짜 어질어질한 설정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대적 배경도 2차 세계대전 때 배경이어갖고 막 뭐지 그 작중에서 나치도 등장하고 이래요. 막 몸 전신 개조한 나치 등장해가지고 뭐 나치한테 도움받고 뭐 나중에 뭐 이런 내용이야. 구라치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더 어지러워요.
그리고 조셉이 뭐지 그 조셉이 그 미국 그 뉴욕 길 한가운데서 기관총으로 막 그 갈기고 막 이런 내용도 처음부터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부는 더 정신없고 더 아찔하고 더 재밌습니다. 저는 순수 재미로 봤을 때는 2부랑 4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2부 진짜 재밌고 저는 4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4부는 또 배경이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4부 주인공은 조셉 있잖아요. 2부 조셉이 그 바람을 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있어. 바람을 펴갖고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셉이 그 슬하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 근데 딸이 그 조타로의 엄마고 아들이 그 조스케인 거야. 4부 주인공. 그러니까 불륜으로 낳은 그 조스케인 거야. 그래서 4부의 주인공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스케, 히가시카타 조스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제가 4부를 왜 좋아하냐면 뭔가 1, 2, 3부 뭐 다른 부들 같은 경우는 배경이 외국인데가 좀 많은데 4부는 일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 자체가 되게 일상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도 되게 뽀짝하고 그리고 주인공인 조스케 자체가 고딩이란 말이야. 중딩인가 고딩인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그냥 되게 귀엽고 학생이다 보니까 하는 짓도 되게 귀엽고 성격도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4부가 제일 좋아요. 4부가 그 약간 잔잔하게 뭔가 힐링물 느낌도 있고, 그리고 4부 빌런은 진짜 유명한데, 그 키라 요시카게가 4부 빌런이잖아요. 그 밈도 엄청 많고, 키라는 그 빌런도 되게 매력있어. 그 폭탄마. 그래서 빌런도 되게 매력있고, 그 5부도 재밌기는 한데, 5부, 그 조르노는 성격이 그렇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너무 진지해.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가볍고, 조금은 일상물 느낌이 나는 4부를 제일 좋아하고, 솔직히 캐릭터성만 보면은 조셉이 제일 매력 있어요. 이 2부 조셉. 그 성격이 되게 더럽거든요, 조셉이. 그래서 이제 뭐 2부에서 뭐 어떤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조셉이 그 스피드웨건 아저씨를 구하러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 독일군으로 위장을 해요. 위장을 해갖고 스피드웨건 아저씨를 구하러 가는데, 아, 애가 너무 말도 진짜 싸가지 없게 하고 성질이 들어오니까 스피드웨건 아저씨가 아니, 이 성격은? 이러면서 성격 보고 알아봐. 얼굴 말고. 그게 개웃겨요. 아니, 보통 다른 거 보고 알아보지 않아요? 막, 뭐, 뭐, 이 얼굴은? 아니면 신체적 특징 있잖아. 뭐, 그런 걸로 보고 알아보지. 갑자기, 그 하는 짓거리 보더니, 아니, 이 성격은? 이러면서 성격 보고 알아본다니까? 그게 개웃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2부의 그런 모먼트들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웃겨가지고.